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젯밤 더반으로부터 날아온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낭보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을 아주 이뜨다 싶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막 기뻐하려고 박수를 치다가도 왠지 가슴 한켠이 찝찝하게 만들게 그렇게 해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어쨌건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수에 도전해서 성공을 이끌어내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동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까지 합해서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6번째라고 합니다. 축하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내심 이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그 아리따운 김연아 선수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보다 더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주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덕분인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5일 동안 이 현장에 가서 무려 닷새 동안 현장에 가서 거의 뭐 팔벗 걷어붙이고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일에 바짝 애를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러 이 언론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이 평창 올림픽 유치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애를 썼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면 평창 올림픽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던데요. 뭐 어쨌건 그렇게 잘 해주셨으니까 뭐 물론 일견 좀 부풀려서 말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뭐 잘 해주셨으니까 닷새 동안 거기 계셨던 거 분명하고요. 그만큼 애를 써주셨다는 것은 당연하고 참 훌륭한 일이긴 한데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찝찝한 건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고물가에 지금 이미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이계가 지금 팽당한 상황이고요. 그것도 반값 등록금 문제, 한진중공업 문제 등등해서 국내 상황 자체가 도무지 국내에서는 해결해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레임덕도 완전 바닥을 친 레임덕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일종의 마지막 돌파구로 평창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완전 마지막 지푸라기 잡듯이 정말 올인하다시피 해서 지금 국내 문제가 이렇게 산적한 상황에서도 닷새나 자리를 떠서 거기에 올인할 만큼 거기에 목을 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찝찝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애써 주셔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좋은 영향을 미쳐 주신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죠? 그렇습니다만은 내심 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뭔가 엄청난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에 거의 90%의 주민들이 찬성을 표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경쟁하고 있던 도시 독일 미넨 그리고 프랑스 안시 같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지지도가 50% 수준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 강원도가 받은 용역 결과 올림픽 유치의 경제 효과는 29조 원을 웃돈다고 하는데, 네, 허수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 1976년 몬트리올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과잉 투자를 해서 올림픽이 끝난 후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도시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치른 후에 지자체는 21억 달러, 중앙정부는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평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매달려서 무조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너무 과한 투자 이런 것이 오히려 도시의 파산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다. 이런 것을 좀 미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 장밋빛 환상만 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그래도 일단 국내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발전이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죠. 일단은 축하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또 너무 이때까지 그 과오들을 다 그냥 한 방에 이걸로 덮어 보시려고 좀 과잉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G20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그 철사로 이 과일 달고 이랬던 거, 이런 과도한 홍보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라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듭니다. 네, 뭐 그쵸.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이번 한 번으로 물론 이 우리 평창 유치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거의 뭐 축제처럼 굉장히 즐거워하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 낭보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올림픽은 잠깐이고 인생은 길거든요. 우리 삶에서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동계올림픽도 정말 몇 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때 이 기쁨은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삶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결국은 그 기쁨, 축하해요 하지만 돌아서서 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산적해있는 지금 우리 이 민생고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 역시도 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좀 아실 때가 됐을 텐데, 그쵸? 아직도 모르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네. 난 왜 하나도 안 즐겁지? 짱나라고 밥조님이 그러시는데, 썸타임님도 심사가 뒤틀렸나 봐. 그러시고요. 그쵸. 뭐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하게 된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과도하게 오버해서 더 중요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